안녕하십니까. 몸이 먹고의 곽성환입니다. 먼저 오늘 제 영상이 20회가 됐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연 이런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봐주시는 분이 계실까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,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나름대로 제 영상을 또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계시고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 굉장히 힘을 얻어서 영상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계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20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러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하게 된 그런 어떤 동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전통의학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익한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,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한 20년이 더 되었죠. 이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나름대로 연구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전통의학에 관한 그 전통의학의 우수성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저의 어떤 목적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한 어떤 정보를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 중에서 응용을 할 수 있는,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. 다소 내용이 조금 너무 좀 전문적이라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은 나름대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고, 뭐 저는 이 세상 자체가 이 음양오행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. 그 다음에 이 우주의 모든 어떤 모습이 이 나의 몸속에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그 인체의 오장육부를 이해함으로 해서 이 그 우주 만물의 어떤 원리를 알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딱딱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렇게 좀 자세히 들어보시게 되면 또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시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이쯤 하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비염입니다. 비염. 비염도 이제 뭐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오늘 제가 다루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약간 면역 기능하고도 관계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뭐 나는 비염이 굉장히 심해진다. 이런 분들. 그 다음에 이제 만성 비염이 있다. 이제 이런 분들의 그 어떤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만성 비염이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0회 영상의 제목은 이제 코로 숨 쉬자.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만성 비염이 이제 오게 되는 그 주요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전통의학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나쁜 기운들이 있죠. 뭐 찬 기운, 더운 기운,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제 이런 나쁜 기운들이 있지만은 특히 이 습기의 어떤 나쁜 기운이
몸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전에 제가 이제 그 통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습기가 몸 안에 정체가 되어서 그 습기가 뭐 열로 변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습기가 이제 어떤 경락을 이제 막는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막히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 만성 비염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 습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전통의학에서는 이 습기의 그 정체에 대해서, 습기의 정체죠. 습기가 이렇게 원활하게 빠지지가 않고 몸 안에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는 경우죠.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, 우리 이제 이 한의학, 뭐 전통의학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서적이죠. 황제내경이죠. 황제내경. 이 황제내경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몸이 이렇게 잘 붓고,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이제 굉장히 빵빵하다든지, 이런 것들은 모두가 비장이 관할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비장. 이제 전에 제가 이제 오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한번 드렸지만은, 비장은 토에 해당되죠. 토에 해당되는데, 이 비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몸 안에 이제 굉장히 습기가 원활하게 배출이 된다든지, 원활하게 기화를 한다든지,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비장의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 습기가 정체되는 이제 원인 중에서 또 다른 장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비장이겠죠, 비장. 그래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게 되면, 이 비장이 원래 이 전통의학에서는 하는 일이 뭔가 하면, 위에서 이렇게 음식물을 이렇게 소화를 하는 거죠. 소화를 해서 이제 잘게 부수고, 뭐 이렇게 이 정화된 어떤 액체로 만드는 거죠. 그러면 이 비장에서 그것들을 전부 다 기화를 시키면서 폐로도 보내고 심장 뭐 각 부위에 그 어떤 전기에 해당되는 그런 물질들을 이제 이 오장육부로 이렇게 다 보내주게 됩니다. 근데 비장이 영향을 받게 되면 그 기화 물질을 운송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폐의 기능을 보게 되면, 폐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구름. 그러니까 우리가 몸속에 이렇게 인체를 보게 되면 폐는 또 굉장히 윗부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열이 이렇게 증발을 해가지고 수증기와 함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구름에 부딪히게 되겠죠. 구름에 부딪히면 구름은 이제 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이 증발한 어떤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액체로 변해서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. 비가 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작용을 이제 폐가 한다고 이 전통의학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삼초라고 하는데, 이게 이제 조금 특이한 개념입니다. 우리 전통의학에서는. 뭐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, 삼초라는 게 뭔가 하면 상초, 그 다음에 중초, 하초,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. 그럼 뭐 상초 같은 경우에는 뭐 심장하고 폐에 해당되겠죠. 그 다음에 뭐 중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, 위장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. 그 다음에 하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하고 관계가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삼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, 이거는 이제 그 기의 어떤 성강작용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폐 같은 경우에는 그 비를 내리게 하기 때문에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죠. 밑으로. 근데 이 간이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을 굉장히 골똘히 많이 한다든지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열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. 위로.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. 근데 위장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?
위장은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밑으로 또 내려가야 됩니다. 밑으로. 뭐 신장 같은 경우에도 뭐 신장에도 뭐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그런 기운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그 소변을 배설한다든지 했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3초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에 그 어떤 성강작용, 이 성강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럼 이 올라오는 기운이 너무 셀 경우에는 뭐 상화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풍열이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잇몸이 붓는다든지 뭐 눈이 붓는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자꾸 위로 올라오는 기운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뭐 혈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내려오는 기운이 조금은 세야 됩니다. 그래야 좀 강해야 되는 이유가, 그래야지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려갈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또 소화도 시킬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3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기의 성강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습기하고 또 관련이 있는 그런 장기가 신장이라고 볼 수 있죠. 신장. 이제 방광도 이제 신장의 기능에 속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식 기능도 이 신장의 기능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 방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배설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몸 안에 습기가 굉장히 많아서 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비를 내리게 했는데,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배설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몸 안에 또 습기가 차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장기들이 그 습기를 이제 좀 원활하게 활동을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인체에 습기가 이제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어떤 습기가 정체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을 보게 되면, 첫째는 이제 팔다리가 잘 붓죠. 팔다리가 붓고,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이렇게 많이 붓습니다. 그 다음에 머리가 굉장히 무겁죠. 머리가 무겁고,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몸 안에 나쁜 습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변이 묽어진다든지 이제 설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습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제 소화작용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속이 굉장히 더부룩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, 본인의 이제 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습기가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설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. 설태가 두껍고,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끈적거린다고 볼 수 있죠. 좀 끈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. 냉이. 이 이제 습기 자체가 제대로 이제 뭐 배설이 잘 안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몸 안에서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냉이 많아지고,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묽은 변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가래가 있는데, 이 가래가 이제 조금 잘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. 잘 이렇게 배출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습기의 정체가 우리의 이 얼굴 쪽으로 이제 이렇게 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얼굴 쪽에 이렇게 정체를 하게 되면 뭐 두통도 머리가 이제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만성 비염이 생길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이제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처방은 좀 비교적 간단한 처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이 만성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너무 좀 힘들게 생활하시지 마시고, 뭐 이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창출, 백출, 이제 창출, 백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백출, 복령, 뭐 이런 이제 감초, 이런 약재들이 이제 사물탕이라고 해가지고 그 몸의 기운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처방 속에 있는 그런 이제 원료들입니다.
요런 이제 창출이라든지 백출 같은 경우에는 그 비장기능을 강화시킬 때 굉장히 중요한 약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석창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단오절이죠. 단오절 창포물에 머리 감고 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, 내나 그때 쓰는 그 창포가 맞습니다. 이 창포 같은 경우에는 또 총명탕이라든지,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혀를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이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총명탕이라든지 그런 데도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노로통. 이 노로통이라고 하는 이 약재는 제가 한국에서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. 중국에서는 이제 비교적 많이 쓰는 그런 이제 굉장히 흔한 어떤 그런 원료인데,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잘 쓰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좀 이 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창의자라고 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. 창의자는 이게 이제 많이 나와요. 이게 독고말입니까? 독고말이라고 하는 우리 비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약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신이화는 이제 붓꽃이라고도 제가 알고 있는데, 이 신이화 같은 경우에는 꽃 모양이 진짜 좀 이렇게 붓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약재 같은 경우에도 이 코가 막혔을 때 이제 그걸 뚫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상백피인데요. 상백피는 이게 뽕나무 뿌리의 껍질입니다. 우리 이제 이 약재 중에 이 뿌리, 껍질, 뭐 이제 이런 약재들이 굉장히 많죠. 근데 이 껍질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, 그러니까 뭐 상백피라든지, 그 다음에 생강피도 굉장히 사실은 좋은 어떤 원료이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귤피, 이 귤의 이제 껍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좋은 약성을 발휘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제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배설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작용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상백피 같은 경우에는 폐에 열을 내리고 몸에 붓기를 제거를 해줍니다. 이 이제 수분 배설을 이제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붓기가 빨리 빠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활석이라는 게 있는데, 이게 아마 규소질이 많은 그런 이제 광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이거는 소변 소태라든지, 뭐 소변이 좀 원활하지 못할 때, 뭐 전립선 같은 경우에도 좀 해당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활석 같은 경우에는 열을 내리고 이제 소변을 좀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활석 같은 거를 사용할 경우에는 광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적당량의 어떤 소화제라든지 그런 걸 가감을 하게 됩니다. 생강이라든지, 그 다음에 뭐 감초도 조금 넣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사라든지, 뭐 메가라든지, 그 다음에 신곡이라든지, 뭐 이제 이런 자기 체질에 맞는 그런 이제 소화제를 가미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가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문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소개드린 이 처방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간단한 이제 기본 처방이죠. 기본 처방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건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처방만 활용을 하셔도 몸 안에 이제 나쁜 습기, 정체되어 있는 그런 습기를 원활하게 배설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요런 처방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성 비염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봄에 좀 심하다고 했을 때는 봄이 되기 전에, 한 달쯤 전에 뭐 이런 어떤 처방을 이용해서 좀 복용을 하시게 되면 아주 확실하게 비염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뭐 날씨도 이제 점점 좋아지고 이제 바깥 활동도 많아지는 그런 계절인데, 뭐 꽃가루라든지 뭐 그다음에 요즘 또 이 봄철 미세먼지 유명하죠. 그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마스크를 또 반드시 마스크는 어떻게 보면 좀
이 비염이 있으신 분한테는 이 봄철에는 좀 굉장히 좋은 도구가 아닌가. 왜냐하면 이제 꽃가루라든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걸 이제 미리 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이 만성 비염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어떤 그 해결 솔루션을 이용하셔 가지고 올해는 이 코로 시원하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